이제 병해충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 세균, 그다음에 곰팡이. 이제 종류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들은 사실은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다만 세균병, 이제 세균성에 의한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비가 지질지질하게 8, 9월에 많이 오거나 10월에 많이 오게 되면 이파리가 거뭇거뭇하게 다 탑니다. 뒤에서 사진을 보고 갈까요? 예. 이게 불마른병입니다. 들불병, 세균성 전문이병. 이게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옵니다. 사실은 요걸 저더러 밑에 글씨 빼고 이름 맞춰보라고 하면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워낙 이 증상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 습이 많을 때, 비가 많이 올 때 많이 발생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가 장마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비가 온 다음에 줘야 될까요? 비가 오기 전에 약을 줘야 될까요? 예? 예. 오기 전에. 예, 오기 전에 주고 온 다음에도 날씨가 한 2, 3일 맑겠다 싶으면 또 한 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예방적 차원에서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이 못 보고 후딱후딱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증상이 나오고 좀 크게 되면 그 증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증상들이 있는 애들은 종자로 쓰면 안 됩니다.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에 의한 병들인데요.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죠? 이쁘죠? 그냥 알록달록하니 또 이렇게 미이라 같이 이제 미이라병, 요 탄저병, 그 다음에 검은 뿌리 썩은 병 해서 또 좀 습한 데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런 자반병이라고 하는 그 자주무늬병 같은 경우는 종자에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긴 종자를 계속 쓰면 더 늘어납니다. 꾸준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자 소독을 하거나 또 종자에서 이런 것들은 다 골라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는다 싶으면 아까 제가 일러드렸죠? 뭘 해야 된다고요? 종자, 갱신, 보급종으로 바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탄저병은 일반적으로 이제 습할 때 많이 나오는데 이 약도 좀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거나 이제 할 때는 이제 좀 식물체가 잘 익지가 않죠. 세균 지금 나오는 품종들은 대부분 이 불마른병이나 들불병 이런 세균성 이런 병들은 많이 저항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원콩 아시죠? 태광콩 이런 콩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태광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제 거의 제껴졌고 지금 대원콩은 좀 그런 거에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품종들은 대부분 이런 병에 좀 강하게 품종적으로 다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건전한 종자를 이제 보급종으로 이제 갱신을 하시라는 거. 보급종을 받으셔가지고 그놈을 생산해서 다 팔아버리시면 안 돼요. 그놈을 좀 남기셨다가 일부는 판매하시고 그놈 종자는 또 다시 재사용을 하셔갖고 해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종자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급종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약을 이제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약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PLS 교육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PLS에 보면 여기 보면 이런 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 작물이 있고 적용 병해가 있어요. 이거에는 이것만 쓰시라는 겁니다. 이게 콩에는 자주무늬병을 또는 세피의 경감을 위해서 이 약을 써라.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피의 방지하는 그 약 같아요. 그래서 종자에 분리해서 써라. 근데 얘네들을 지금 콩, 옥수수, 땅콩에다가 쓰라고 돼 있는데 벼에다가 쓰시면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작물에다가 적용하는 병해를 맞춰서 쓰시라는 내용입니다. 그 아까 이 앞에 보니까 그 큰 종이로 한 장 주던데 거기에도 여기 보면 지금 풍관원에서 만든 이 자료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PLS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농약은 농약 판매 업체를 방문하여 전문 판매 관리인으로부터 구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하시고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무슨 작물에 무슨 병이 한다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그렇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용상의 주의사항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특히 주의하시면 되고요. 벌레는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노린재류들이 많이 있죠. 많이 보셨죠? 그러면 친근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요 노린재 중에 어떤 애가 제일로 무서울까요? 두 번째 치가 무서우세요? 네, 이게 안락수염 노린재라고 비교적 이쁜 편이고요. 이게 썩떡나무 노린재. 얘가 제일 무섭습니다. 예,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얘네들은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톱다리 같이 삐죽삐죽하고요. 개미 허리 같이 짤록합니다. 그래서 노린재입니다. 얘네들은 사람도 가끔 뭅니다. 저도 한번 물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박류가 있는데 나박류에서는 이제 이런 이파리를 뜯어먹는 애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태가 잘 납니다. 이파리가 빵빵빵빵 구멍이 났거나 이럴 때는 아 얘네들이 먹었구나 하는데 이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나 이제 얘네들은 종실을 가야 합니다. 꼬투리를. 얘가 제일로 문제하기 때문에 한번 얘만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꼬투리 안에를 먹거나 하면 나중에 수확을 해보면 어때요? 그 자리가 태가 나지요.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같은 게 피해가.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를 하면서 발화할 때도 지장을 주고 품질을 굉장히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번씩 빨고 가면 뭐 굉장히 좀 품질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안 익은 자리들이 많은 데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금년도에 종자 사업소에 가서 이제 콩 종자를 생산을 해보는데 금년도에 노린재 피해가 약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노린재 피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부 품종에는 그런 피해들이 또 더 많이 가요. 품종에 따라서도 선택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한번 생리 생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요 빨간 줄이 이 시기가 아까 7월 하순에서 꽃이 피고 꼬투리가 생기는 게 한 8월 상순부터 꼬투리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첼로 큰 것이 이제 9월 달에 꼬투리가 가장 이제 커집니다. 근데 여기에 맞춰서 노린재도 똑같이 가요. 노린재 발생량을 보면 콩알이 커지기 시작할 때 가장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작하는 거니? 요 꼬투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달려가지고 이제 커지기 시작할 때 얘네들 노린재가 발생이 많아져요. 그러면 자 약을 치면 언제 어느 시기가 좋을까요? 처음에 발생하던 시기부터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계속 약을 10일 간격이든 일주일 간격이든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포장해서 이렇게 노린재를 잡아보면 4가지가 다 나옵니다. 3가지가. 하나는 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충, 새끼벌레도 나오고 어미, 성충도 나옵니다. 자, 제가 약을 쳤어요. 그러면 어미하고 새끼벌레를 싹 잡았어요. 다 죽었네? 근데 알은 안 죽었어요. 알이 또 까서 나와요. 그 기간이 한 2, 3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한 열흘 간격으로 얘네들이 알 까고 나와서 성충돼서 알 나기 전에 한 번 더 약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을 한 번만 쳐서는 안 되고 두세 번 정도를 계속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얘네들이 활동을 하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아침 8시에 딱 기상을 해서 밥 먹으러 갑니다. 콩밭에. 그리고 한낮에 2시에서 4시 이때 이제 막 신나게들 먹어요. 막 왔다 갔다 막 모임도 하고. 그리고 딱 8시에 주무시러 다 들어갑니다. 왜? 이슬이 있으니까. 그래요. 약을 언제 쳐야 될까요? 아침 몇 시에? 8시에? 나올 때? 네? 모임 막 한참 하는 이 4시쯤 막 쳐버리면 좋겠죠. 얘네들이 이슬이 있으면 이동성이 적어요. 근데 낮에는 이슬이 없기 때문에 이쪽 밭에서 약을 하면 이쪽 밭 싹 널러갑니다. 그래갖고 옆집에 가서 막 하다가 또 이제 이쪽에 이제 약기운 좀 떨어지면 일로 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날지 못할 때 이동성이 적은 이른 새벽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9월 달 이때 되면 어때요? 낮에 더워요,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낮에는 쉬시고 이른 새벽에 시원할 때 약을 하시면 되고 이 바닥하고 같이 하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약값 같이 내서 같이 한번 쫙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 방제가 좋아요. 예? 이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날아가니까, 못 도망가니까. 예. 그리고 내 밭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씩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이런 트랩이 있어요. 페로몬 트랩. 갖고 여기에는 순놈만 널러옵니다. 암놈 냄새를 막 내요. 그러면 순놈들이 막 들어옵니다. 갖고 대충 양을 보면 아, 이제 이것들이 날라오기 시작하네, 늘어나네, 그런 걸 이제 예찰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또 많이 뿌려놓으면 순놈을 싹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뿌리 놓으면 더 많이 옵니다. 그 밭으로 다. 그래서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건 혹파리인데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선충에 의한 피해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습해 같아요. 군뱅이에 의한 피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군뱅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왕개라든지 미숙태비를 뿌리시게 되면 군뱅이들이 많이 유인이 됩니다. 풍뎅이 있죠? 네, 이제 그런 둥개라고 하는 거 예전에 그랬죠. 이제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유인이 되면서 이 구멍이 이렇게 잘 크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쭉 굴 따라서. 그래서 뽑아 보면 뭐 한 가족이 들어 있습니다. 한 7명 정도 돼요. 아주 막 형부터 해갖고 저기 막내같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콩에 맞는 약을 정확하게 보시고 사용 방법, 접기, 사용량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또 이 계산이 어렵다 그러면 아까 저기에서 얘기하시듯이 전문 판매상한테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